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분주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끝났고 지금 현재 각하냐 기각이냐 뭐 5대3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굉장히 급급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진 얼굴이라든가 광장에 자주 나간다든가 의총을 하루에도 두세 번 연다든가 등등 해서 이러한 분주한 모습이 이러한 분주한 모습이 보내는 시그널이 바로 탄핵 각하다, 탄핵 극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문형배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죠. 노동법 연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당시 언더서클의 성격이 강하죠.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공부한 동지입니다. 그래서 끈끈한 동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영배와 이재명이가 직접 소통 안 할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이와 소통은 물론이고 보고 각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낱낱이 보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의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정계선 남편 황필구 변호사 아실 겁니다. 김은수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소속 변호사죠. 이 박근혜 당시에 헌법재판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황필구와 정계선이한테 야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 황필구는 이것을 김희수한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김희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니까 정청래라든가 이재명한테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미선이 또 문제죠. 이민선 동생이 이상희 민변 부회장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연동해서 탄핵 찬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과 소통하지 않겠어요? 시민단체하고 그죠? 자, 이들 헌법재판관은 이제 사실은 회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피해야 됐지만 기피하지도 않았어요. 뻔뻔하게 거지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편부당 탄핵 심판 심리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는 증거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채택한 것. 이런 겁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707 단장 등 헌재에서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한 군 간부들의 검찰 진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바둑에서 3점 젖바둑이라는 게 있어요. 젖바둑이라는 것이 있는데 젖바둑에서 3점 이상 격차가 나면 맞바둑에서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한 사람의끼리의 어떤 맞바둑에서 이길 가능성은 0%라고 합니다. 0%, 제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일단 정정민은 빼겠습니다.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등은 바둑으로 치면 바둑이 9점 넣는 게 9점 바둑 아닙니까? 젖바둑 아닙니까? 3점 젖바둑이면 이길 가능성이 뭐 제로라는 거죠. 헌법재판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지금 똥줄이 이제 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정정미까지 포함하면서 4점 젖바둑과 같은 것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헌법 개판소가 된 배경, 개판소입니다. 재판소가 아니고 개판소가 된 배경에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그리고 똥팔조 운동권 카르텔까지 올라가서 살펴봐야 되지만 크로스 체킹하면서 이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낱낱이 분석을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럴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영상은 사실 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준비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까지 올라가서 운동권, 똥팔리 운동권 카르텔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재명과 민주당의 급급해진 모습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빈은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노동법 연구회 소속 동지다. 이재명에게 헌법집에서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대법원장 혹은 헌법재판소 소장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문영배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좌파 카르텔이 형성된 게 이런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 정부지, 이게 정부가 아니지, 국회 입법 독재, 얘들이 최고의 권력자지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국회조차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계선의 남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 항필구는 법률법인 소속 김의수. 이 김의수는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죠. 이들을 통해서 김의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혹은 이재명에게 헌법재판소 평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하 아니면 기각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매선 동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희 변호사,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노총, 정교조, 종부좌파 시민단체 이 비상행동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복궁 앞에 나가면은 그렇게 좌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더 급해졌을.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똥줄이 타는 겁니다. 감옥 들어가게 생겼다 이거죠. 대통령 되면은 다 그냥 뭐 각하가 되든가 뭐 취소가 되든가 할 텐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이들은 또 한 자리 해야 되겠다, 한 자리 될 수 있겠다,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 안 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이렇듯 이재명이가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평의 분위기를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했다. 그리고 또 하루에 비상의총을 두세 번 하고 또 광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의총을 하는 이런 급급한 모습에 탄핵 각하 혹은 그 기각이 현실화되어 가는 거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은 이재명이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각하 시그널이다. 각하 신호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법원이 이재명의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하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은 중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다.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제는 다 압니다. 이재명의 방법은 이제 안 통해요.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이 청년들한테 계몽용으로 비춰져 가지고 더 이상 이재명의 이런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 이유가 바로 탄핵 각하 혹은 기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국회의장 우원식의 기자회견입니다. 이도 기가 찹니다. 얼마나 똥줄이 타면 우원식까지 나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국회 대행을 향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인민노련 출신 40여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지금 상권 분립을 완전히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냈다고 해서 행정부 수장이 거기에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명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 권한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 그런데 이것을 헌재가 명령을 한다? 국회가 압박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에 따라야 된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압박하고 협박하는 거지. 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죠. 지금은 최상목 권한 대행 체제인 만큼 최상목 대행의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협박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이러한 것들은 바로 각하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통령 각하,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되는 그날까지 14일에서 17일로 또 연기가 됐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각하되는 분위기다. 내지 100번 양보해서 기각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